저는 100% 위탁 판매로 진행을 하고 정말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5가지 업무 루틴이 있는데요. 그 5가지를 제가 안녕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올꾸입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넌 어떻게 혼자서 월 1억 매출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육아도 도와주면서 그리고 강의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직원 하나 없이 다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는데요. 딱히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생활했던 루틴이나 어떤 업무 스타일을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생기더라고요. 보통 월 1억 이상 매출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직원이 한두 명은 최소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위탁 판매로 진행을 하고 정말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5가지 업무 루틴이 있는데요. 그 5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해보고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월 1억 매출의 고지에 금방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월 매출 1억을 벌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어떤 모임도 나가면서 육아까지 할 수 있었던 주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5가지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계절성 상품 위주로 소싱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고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웬만하면 저는 4계절보다는 계절성 상품을 위주로 하는데, 계절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름, 겨울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6월에서 8월 이때 많이 팔리고요. 겨울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쭉 판매가 됩니다. 겨울은 2가지로 나뉘는데 10월에 정점을 찍는 아이템들이 있고 12월에 정점을 찍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에 피크를 찍는 아이템을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12월에 피크를 찍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계절성 상품 위주로 소싱을 하라고 하냐면은 보통 여름은 6월에서 8월에 많이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2달 전부터 소싱이랑 상품 등록까지 맞춰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지인 찬스로 리뷰도 좀 쌓고 마케팅 퍼널 작업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쿠팡 로직에 알맞는 작업도 좀 해놓으면은 실제로 판매되는 이 시기에는 내가 특별히 뭘 안 해도 저절로 제품들이 팔리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4월, 5월에 내가 세팅해놨던 걸로 있으면은 트래픽이 알아서 올라와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출만 되고 퍼널만 짜져 있다면은 이 기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이 기간 동안은 CS 발주 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 확인하는 것들. 실제로 제가 4월에 제품 하나, 5월에 제품 하나 등록해놓고 6월부터 8월까지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제품 덕분에 6, 7, 8월이 월 1억 이상씩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겨울 제품도 이제 작년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좀 늦게 11월 말에 들어갔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12, 1, 2, 3, 4월까지도 제품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10월에 피크인 제품은 8, 9월에 준비해가지고 등록해놓으면은 내년 3월까지는 쭉 팔리겠죠.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12월 피크인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하면 딱 맞겠죠.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는 거, 마케팅 퍼널까지 짜는 것까지 다 해서 12월 피크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10월, 12월부터 1, 2월 이렇게 좀 팔리겠죠. 보통 12월 피크인 제품은 딱 겨울 3개월 동안 판매되고 나면은 트래픽이 확 죽어버리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계절성을 소싱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크 시즌인 여름은 6월, 7, 8월, 6, 7, 8월을 오히려 조금 여유가 더 있어요. 그리고 겨울도 10월부터 2월까지는 기존에 판매되는 걸 좀 더 부스팅 하는 거지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다. 다른 작업보다 저는 상세 페이지랑 어떤 그 마케팅 퍼널 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것만 잘 해놓으시면은 실제 판매되는 시기 때는 큰 어려움 없이 판매가 되더라. 그게 제가 월 매출 1억을 벌었던 어떤 그 소싱하는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4계절 제품은 잘 안 하고 계절성 제품 위주로 좀 많이 판매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확보가 필요한 업무는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도가 높고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업무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상패는 외주를 주진 않아요. 제가 다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획하는데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제작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잡으니까 제품 하나를 세팅하는데 한 3, 4일 정도가 걸리겠죠. 여기서 상세 페이지가 왜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100% 위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상세 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단에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장점 부분이 나올 건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조사들이 준 제품 가지고 이제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촬영에 들어가거나 어떤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촬영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보통 집에서 그냥 촬영을 한 거 몇 개 좀 움짤 찍어 놓고 하죠. 그래서 아예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는 제가 특정 요일을 정해요. 그리고 시간도 정하는데, 시간은 웬만하면은 저녁 먹고 난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은, 실제 모든 사람이 업무를 하는 그 시간대에 9 to 6에는 뭐 CS 전화도 있고 업체 전화도 있고 지인들 전화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야간에 작업을 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녁 먹고 7시부터 3, 4시간 정도 하는데, 만약에 탄력이 좀 더 받았다 그러면 새벽 2, 3시까지도 그냥 이어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한 반나절 정도, 길게 잡으면 한 8시간 정도를 제가 만드는데 힘을 써요. 기획하고 대본 쓰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일정을 잡아놔요. 화요일에 일정을 잡아놓고 이날은 컨텐츠 데이다 해가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원큐에 그냥 제작을 다 해버리는 거죠.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나 어떤 그 조명 이런 거에는 최대한 힘을 빼고, 편집에도 최대한 힘을 빼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상품 등록해놓고 유튜브도 영상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사실상 이거는 온라인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모집도 하고, 실제 강의는 주말에만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시간 확보가 더 좋겠죠. 주말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육아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정말 중요한 업무들, 그런 업무들은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급하지 않고 쉬운 업무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 세 번째인데, 올구님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는 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 스스로 그냥 머릿속에 정해놓고는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크게 잡는 목표는 거시적 목표라고 하죠. 3개월 단위로 잡아요. 3개월 단위로 잡고, 미시적 목표는 정말 쪼개서 1일 단위로 저는 목표를 잡고 업무를 진행을 해요. 사실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3개월 목표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미시적 목표 1일 단위로 하나씩 쪼개서 클리어 해 나가는 게 제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 목표를 짤 때 저는 이 스케치북을 써요. 이게 8절 스케치북이네요. 그냥 문방구 가면 살 수 있는 일반 스케치북이거든요. 이걸 왜 쓰냐면 두툼해서 더 좋고,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놔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또 적어놓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적고 써내려가면서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실행을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가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제외시키면서 이 3개월 단위 목표를 짜가죠. 길면 3개월, 짧으면 2달 정도를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1일 단위로 이제 계획을 짠다고 했는데, 3개월 단위로 짜놓고 어느 정도 이 타이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1일 단위로 바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날에, 다음날 계획을 자기 전에 또는 업무 끝나고 나서 이 타임박스라는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다음날 내가 몇 시부터 뭘 하고 어떤 걸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거죠. 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 블럭 안에 채워나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사실상 이걸 100%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00% 이행했으면 아마 저는 매출이 더 커졌겠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나약한 존재잖아요. 귀찮고 하기 싫은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날 그대로 움직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100% 이행 안 해도 괜찮아요. 50%만 이행해도 사실 100% 이상 효과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어놓고 그거를 스케줄대로 쳐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1년 단위, 저는 1년 단위 매출, 1년 단위 목표는 뭐 몇 억 매출하겠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5년 뒤에는 뭐 100억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10년 뒤에는 뭐 1000억을 하겠다. 이 사이에 제 개인적으로 넣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3년 뒤에 아마 미국 월드컵을 할 거예요. 3년 뒤면 언제죠? 2026년인가요? 미국 월드컵 때 저는 월드컵을 보러 가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를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월드컵 경기를 보러 다니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큰 그림 중에 뭐 사소한 제 목표 하나 정도씩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냥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말로 하고 써내려가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꼭 그 해,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도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계속 말로 하고 내 귀로 듣고 적어 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운동 루틴인데요. 저는 운동 루틴이 매출과 저는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장기전이에요. 내가 1년, 2년 만에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뭐 보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그 사례는 정말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1, 2년 갖고는 안 돼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생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떤 그 업무를 시작할 때랑 진행할 때 힘이 굉장히 나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받쳐진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시간 날 때 러닝을 꼭 하고 좋아하는 축구나 이제 골프 같은 것도 이제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머리가 비어지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이고 새로운 사고가 생각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난 뒤에 샤워하고 나오면요, 진짜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출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고 막 부자가 되고 막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그때 돼서 내 몸이 망가지면은 그 돈 다 못 쓰고 죽잖아요. 저는 제가 번 돈 제가 다 쓰고 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샤워 루틴인데, 이거는 뭐 저만의 특색인데 샤워 루틴이 저한테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져다 주거든요. 예를 저는 샤워를 할 때 30년 동안 했던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샤워실에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샤워기 물을 틀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을 이제 바디워시를 칠한 다음에 이제 헹구고 나오는 거거든요. 헹구고 나서 몸을 닦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얼굴을 닦고 상체를 닦은 다음에 머리를 닦고 그 다음에 하체를 닦고 나가면서 이제 발을 닦고 나가죠. 이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제 몸에 배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하는 그 순간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안 하겠지만 이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각하고 힘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완전 루즈한 상태로 풀어지는 거죠. 내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머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샤워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뭘 하다 보면은 문득문득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어떤 사업 기획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내가 소싱한 제품을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소고점을 잡아낼지, 그리고 내 고객들은 이 아이템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껴서 살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제 번뜩번뜩 떠오르거든요. 그 카카오를 만들었던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를 만들었던 게 샤워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한 건 아닌데 제가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그 샤워하는 순간은 제 머릿속이 약간 무중력 상태가 돼요. 뇌가 무중력 상태가 돼버려서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이 뇌 속이 싹 비어지면서 새로운 생각들로 채워지는 어떤 현상들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약간 요거는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 뭐 다 모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풀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많이 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떨 때 어떤 순간에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제가 아는 제 친구는 그 산책을 항상 한대요. 한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그래서 그 산책하는 동안 머리가 비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해요. 근데 저랑 산책은 맞진 않아요. 저는 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가지 루틴들이 저한테 체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는 적용시키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거는 삭제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루틴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1인 기업가로 월 1억 매출을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어떤 그 모임도 가고 육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을 애가 둘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육아에 신경 안 쓰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 확보와 기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최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탓을 돌리지 말고 내 속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로 좀 루틴하고 습관화 시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에서는 사업가로서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와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주 찾아와서 한번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함께 소통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